이 탄핵정국 때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을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이 2016년 12월 9일이에요. 당시에 헌재 소장이 이 박한철이었는데, 이 박한철을 비롯해서 역적 이정미, 김희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영호 등 9명이었고요. 9명의 재판관 중에 3명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3명은 국회에서 선출을 하고 또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게끔 헌법재판소법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은 가능하지만 정년은 70세로 나이가 제한이 되어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탄핵 소추의 의결서가 접수됐을 때 헌법재판관 2명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고요. 소장 박한철 재판관의 임기가 2017년 1월 30일까지였고 역적 이정미 재판관은 2017년 3월 13일이었어요. 요거 잘 기억하세요. 역적, 알죠?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2017년 3월 13일까지.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제6조 재판관의 임명 제3항에는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또는 정년 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적 이정미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케이스다 보니까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17년 3월 6일 이선의 변호사를 후임자로 지명을 했고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이선의 지명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에 의해서 2017년 3월 29일 헌법재판관에 임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그러니까 박한철 재판관이 문제가 되는데, 이 사람의 후임 재판관은 대통령의 몫이기 때문에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누가 했어요? 황교안이 했죠.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이 후임 재판관의 지명권과 임명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박한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법무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판사 출신이죠.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이 당시에 황교안에게 박한철 후임 재판관 임명을 빨리 하라고 이렇게 촉구까지 했지만 황교안은 외면해버려요. 싹 쌩까버려. 그 당시 대권주자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된 황교안의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쭉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물론 그 중에 뭐 우종찬 기자도 통화를 해봤지만, 당시 황교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의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선 후보 경선 때 이 빵식이 TV 채널에 출연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전화 오고 막 그랬거든요.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명 추려가지고 내가 커뮤니티에다가 이 사람 해도 되냐 안 되냐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중에 지금 한 명이 황교안이었는데, 당연히 빵식이 TV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물어봤고,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싫어했기 때문에 거절하기도 했었지만, 전화가 제일 많이 온 데도 이 황교안 정무특보예요. 정말 막 뭐 본인이 내 방송 보면서 무슨 후원도 했다 그러는데 나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완전 거의 스토커처럼 전화가 온 데가 이 황교안 정무특보거든요. 출연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여러 차례 통화를 그 정무특보하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해명을 요구했었어요. 제 성격 알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방송 출연 못 시킨다. 근데 이 정무특보는 내 본질적인 지금 이거 왜 당시 황교안이 권한대행 때 이거 임명을 왜 안 했느냐, 그래서 왜 문재인에게 토스를 시켜줬느냐, 그거를 본질적으로 물어보고 해명을 요구했는데 그거는 말은 안 하고 저한테 말하는 건 계속 비본질적인 거, 뭐 시계 맞힌 거 있죠. 황교안이가 맞힐 수 있는 거지. 근데 뭐 그것도 욕을 많이 먹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 권한대행하면서 대통령 무슨 권한대행 시계까지 맞추고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 내 정무특보한테 그랬어요. 그 쓸데기 없는 그 비본질적인 얘기하지 마라. 난 다 안다.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황교안 그 권한대행이 당시 재판관 임명권, 그 의무인데, 대통령 권한으로서 임명하는 게 의무인데 그걸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왜 그거를 문재인에게 토스를 하게 하냐, 그래서 문재인이 임명하게 하느냐,
그것만 얘기하나 끝내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황교안은 언젠가 역사의 법정에서 그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국정 책임자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답을 필히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황교안 권한대행이 자기 몫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박한철 재판관 이 후임자의 지명권은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임명하면 되는데 그걸 미루다가 문재인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의 입맛대로 재판관이 임명이 됐어요. 2017년 8월 8일 박한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유정이라는 변호사를 내정을 했는데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 같은 해 2개월 후 10월 18일 광주 고등법원장 이 유남석을 지명해서 끝내는 문재인이 지명한 유남석이 지급에 있는 헌법재판소의 소장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보수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의무예요. 지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문재인에게 넘겨준 거 아니에요. 딱 하는 짓거리가 이 황교안도 탄핵 소추 당시에 법사위원장 때 권선동 그리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정진석이 야당의 그러니까 당시 국민의당의 박지원 원내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에게 난 빠져있을 테니까 니들끼리 박 대통령 탄핵시키는데 깔맞춤으로 니네 특검법 만들기 위해서 니들이 다 해. 이러고 레드카펫을 깔아준 것과 이 황교안이 하는 짓 문재인에게 이 헌법재판관의 그 임명 권한을 토스해준 뭐가 틀립니까 하는 짓거리가 똑같죠. 이렇게 제가 여러 차례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었고 헌법재판소 소장이었던 이 박한철의 후임자 임명이 지체되자 자신의 임기 만료인 일주일 정도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에 열린 변론기일에서 폭탄 선언을 하는데 취지는 이래요. 그러니까 이 박한철 재판관도 잘 들어보시면 국회 탄핵 세력들하고 완전히 이게 유착이 되어 있다는 거 나는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보십시오. 말하기를 자신의 임기가 재임기가 1월 30일에 만료가 되고 다른 한 부분의 재판관 역시 3월 13일 그러니까 이거 누구예요? 아까 내가 말한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3월 13일이었잖아요. 요거를 지금 핑계를 대는 거예요. 지금 이자가 박한철이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이거는 이정미입니다. 역시 3월 13일에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럼에도 후임자 임명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심판 정족수 그러니까 재판관 6명을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의 재판관만으로 재판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늦어도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 전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들어보세요. 어쨌든 이렇게까지 안 하고 정지를 시켜내도 될 거를 빨리빨리 박 대통령을 그냥 탄핵을 시키려고 이 헌법재판소장까지 이렇게 다 연루가 돼 있고 유착이 돼 있었던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3월 13일로 딱 초점을 맞춰서 이정미가 소장 대행이라고 감투를 쓰고 걔가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박한철 소장이 날짜까지 못을 딱 박으면서 서둘렀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탄핵심판관은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 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도착한 날로부터 180일, 368. 그러니까 이내에 선고하게끔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2017년 6월 초까지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거야. 이거를 굳이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 3월 13일에 마칠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그 이유도 3개월 정도 여유가 더 있었다라는 거지. 근데 왜 거기에 딱 마치냐는 얘기야, 박한철 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한철 소장은 2017년 3월 13일, 그러니까 역적 이정미 판사의 임기 만료일 그 이전에 탄핵 심판을 끝내야 한다라고 하면서 선고기일을 못 박은 겁니다. 그리고 이정미가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된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국회 이 탄핵 세력들과 완전히 검찰과 유착이 돼가지고 순리대로 하면 3개월의 여유가 더 있었던 거야. 근데 굳이 이정미를 소장 대행으로 해서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홍위병으로 앞세우기 위해서 이정미 판사의 임기 만료인 2017년 3월 13일에 딱 못을 받고 이때까지 해야 된다라고 저 박한철 소장이라는 인간이 그지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그냥
그제라 머리 빠마하는 쇼까지 하면서 나왔고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이정미 이자가. 초점이 딱 거기 임기에 맞춰져 있었던 거야. 헌법재판소법 제52조 심판 절차의 정지에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그러니까 피청구인 많이 들어보셨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아까 내가 말씀드린 무리하게 저렇게 하는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회의 탄핵 소추안은 최소원, 안종범, 정호성 이 사람들의 공소장이 주된 근거로 조작 날조된 이런 공소장으로 작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동일한 사유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고 정지를 시킬 수 있다는 거지. 이럴 경우는 헌법재판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제51조를 근거로 해서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하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는 기본 임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강제성이 없으나 국회 탄핵과 의결 과정에서 아무런 사실 조사도 하지 않고 조작 날조된 공소장 아닙니까? 심지어는 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고초와 이게 아니라 지들이 그냥 막 수정해갖고 셀프로 해갖고 그냥 탄핵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관련 형사사건의 특검의 공소장과 언론 기사만을 첨부해 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 조작 날조된 공소장이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도 없고 현재는 제51조에 근거해서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하는 것이 정당한 법 절차에 부합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절차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위반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국회는 조작되고 선동된 여론에 편승해서 증거도 없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해 버렸고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2명의 자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어마어마한 진짜 엄청난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심리 기간을 제한한 다음에 무엇에 쫓기는 듯이 심판 절차를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있잖아. 몇십만 분의 1도 괜찮아. 야, 아가리 다 물어. 재판관이 막 그랬어요. 옛날에 재판할 때. 몇십만 분의 1, 100만 분의 1 이래도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이 탄핵 세력들을 두둔하고 비호하고 이랬던 이 재판관 놈들 다 나중에 이거 특검하고 다 잡아 쳐넣어야 돼. 이 박한철부터. 심지어 헌재는 구성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하고 있던 황교안 그리고 국회와 사법부는 또 다른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매우 이상한 방법으로 아까 말했던 황교안이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질질 끌고 자기가 해야 될 거를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그거를 문재인한테 넘겨줘서 문재인이 임명한 자가 지금 재판소장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우 이상한 방법으로 헌법재판소 이 권리사퇴를 방치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헌재는 8인의 재판관 체제하에 무조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즉 문명국가에서는 상정하기 힘든 현실론을 명분으로 내세워가지고 진실규명이라는 본연의 의무를 외면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른바 촛불난동, 촛불이라는 광장의 인민재판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무력화시켜버렸고 헌법재판소는 이런 일련의 분위기에 탄핵의 형식적인 절차를 완성하는 용도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검찰은 그때 하지 않고 탄핵 이후에 이어진 수사를 통해서 뒤늦게 탄핵 사유를 보완하면서 뭐하냐 무슨 니 아까 빵꾸 난 거 빵꾸 때우는 것도 아니고 탄핵의 실체를 은폐하기 위해 급급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특검 이런 것들은요 일단 탄핵 구속을 시켜버리고 나중에 거기에 걸맞는 탄핵 사유와 구속 사유를 보완하는 짓거리를 정말 자전거 니 아까 빵꾸 때우는 짓거리를 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